은퇴한 친구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은 연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매달 현금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매달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현금이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강남에 아파트 가진 친구들 보면 밥을 잘 안 사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아도 매달 조금이라도 연금 받는 친구들이 밥은 잘 삽니다. 노후에 뭐 별것 있나요?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소주 한 잔 곁들이면 그것으로 만족하지요. 소소하게 쓰는 돈이 필요하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자산을 가능하면 연금화하라는 것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파파TV입니다. 은퇴 후 건강과 소소한 삶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은퇴 후 여유 자금이 1억 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주 보수적인 분은 그냥 은행에 넣겠습니다. 그러시면 아주 적은 이자 1%, 2%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고금리라서 할만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저금리일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원금 안 까먹고 아주 안정적이죠. 하지만 수익금이 너무 적어요. 두 번째, 연금보험에 들어서 매달 50만 원씩 받는다. 작지 않은 생활비를 받기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소득이나 투자 없이 계속 쓰기만 한다면 17년 정도 안에 1억이 모두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렴한 빌라 등 저렴한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로 30만 원씩 받는다. 1억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지방에 아주 적은 부동산일 텐데요. 아마도 작은 빌라 정도 되겠네요.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인구는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지방의 부동산 괜찮을까요? 아마도 빈집으로 남아돌 공산이 매우 커요.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감가상각은 계속되고, 그래서 자산 가치를 크게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은행 우량주를 사서 매달 배당금을 30만 원씩 받는다. 리스크가 없진 않겠지만 우량주 중심의 투자로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주주가 되어 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면 오르는 것이 장땡이죠. 하지만 우량주는 배당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분기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주 중에는 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1% 이자를 받지만 은행의 주주가 되면 5%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량주 배당 투자 방법은 먼저 우량한 기업들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투자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이익성, 현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량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하려는 기업의 과거 배당 이력을 파악하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인가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한 기업의 배당 정책을 알아봅니다. 기업은 배당 정책을 통해 배당금을 결정하며 배당 비율, 배당 주기 등을 확인합니다. 은퇴 후에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투자 방법 4가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면 주식을 직접 사는 경우도 있고 ETF나 펀드 같은 것을 사서 수익을 기대하지만 투자 위험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바로 공격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보수적이냐 아니면 공격적이냐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60세에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 즉 현금 종류가 많아야 하는데요. 내 자산에서 매월 수익이 발생하고 그것으로만 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을 까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5%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지속적으로 매월 5%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은퇴 후 10년 이상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시는 것 어떠한지요?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인 투자가 되지만 장기로 하면 많은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 위기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많은 위기를 겪어내면서 시장은 몇 배로 커졌다는 겁니다. 주식이 어려운 것이 무릎에 들어가서 어깨에서 팔아라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개미들은 정보 부족으로 항시 기관 투자자들에게 집니다.
하지만 길게 가져가면 확실하게 무릎과 어깨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장기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도 재수 없으면 실패할 확률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분산 투자하면 또 실패할 확률을 줄이게 됩니다. 몰빵 투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여러 군데로 쪼개서 투자하는 겁니다. 다음은 채권 투자입니다. 보통은 연 5%의 수익은 무난하게 얻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채권 투자는 회사, 정부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채권은 고정된 이자율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이자, 수익과 원금 상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채권은 발행할 때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보다 안정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이것은 채권이 원금 보호와 정기적인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발행 기관의 신용도와 채권의 등급 등에 따라 리스크 수준은 다를 수 있으니 공부는 조금 하셔야 합니다. 발행 기관의 신용 등급이 중요한 요소이며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은 높은 신용 리스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에는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거나 자신의 투자 지식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채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 투자입니다. 달러 투자에는 외화 예금 투자, 외화 채권 투자, 외화 주식 투자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화 예금 투자입니다. 달러 외화 예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에서 예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달러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달러 외화 예금은 특정 기간 동안 예금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지만 달러는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통화로 간주되어 달러 외화 예금은 달러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입니다. 달러 외화 예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예금 보험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정한 금액까지 예금자 보호를 합니다. 달러 외화 예금에서는 달러를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환전 수수료와 환율 차이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달러 외화 예금은 달러의 안정성과 예금 보호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자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환전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익률이 적어요. 원래 투자가 안전할수록 수익률은 적은 것이죠. 분산 투자, 채권 투자, 달러 투자 이 세 가지로 적절히 버무려서 투자한다면 노후 자산 관리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은퇴를 하시면 어떻게들 돈 냄새를 맡는지 사기꾼들 접근하기 시작하고요. 사기꾼이 작정을 하면 사기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자율 높고 이익이 많은 것들은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이익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 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후에도 경제가 돌아가는 판세도 관심을 가지시고 재산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공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너무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세요. 나이 들어 치매도 안 걸리고 좋잖습니까? 오늘은 5%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식과 펀드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 두 번째, 채권에 투자한다. 세 번째, 달러 예금에 투자한다입니다. 단 중요한 것 하나, 분산 투자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